2009년 4월 29일 아침, 전라북도 군산의 한 미용실에서 갑자기 4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침 미용실 앞을 지나던 30대 여성 한모 씨는 머리를 손질하려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를 듣고 미용실을 찾은 이웃 주민 문모 씨는 내실 안쪽에 한 명이 더 쓰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용실에 도착해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현장의 참혹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져 있는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근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조모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러져 있던 여성은 미용실 주인이었던 30대 이모 씨였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이들은 곧장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12시 55분 이 씨가, 이어 오후 5시 35분 조 씨가 각각 치료 도중 사망합니다. 경찰과 미용실 주인,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이 지구대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 당일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8시 20분, 평소처럼 지구대에 출동한 조경희는 곧바로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이 든 389경 권총을 무기고에서 수령했습니다. 지구대 2팀장이었던 조경희는 순찰 요원이 아니었지만 이날 근처에서 열린 주민 집회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어 순찰 요원이 부족하자 순찰을 자청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조경희는 부하 직원에게 순찰을 나가자며 함께 지구대를 나선 뒤 일단 순찰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후 조경희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혼자 지구대를 떠났습니다. 조경희가 곧장 이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향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오전 10시 20분경 지니고 있던 권총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의 혈흔 형태와 타는 등을 정밀 감식한 경찰은 조경희가 내실 문 쪽에 서서 내실 안쪽에 서 있던 이 씨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고 그중 실탄 1발이 이 씨의 머리를 관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실탄 1발은 빗나가 창틀에 박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조경희가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마지막 실탄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경희는 왜 순찰구역까지 벗어나 미용실 주인인 이 씨를 찾아가 총격을 가하는 것일까요? 조경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2007년 5월 서울경찰청에서 전북지방청으로 근무지로 옮긴 조경희는 2008년 9월부터 군산의 모 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조경희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업무 이외의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근무 태도가 성실해 평판이 좋았으며 모범경찰관으로 수차례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실하고 훌륭한 경찰관으로 경력을 쌓아가던 조경희가 이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절도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경희는 범행 현장 근처에 있던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조경희는 이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이후 이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경희는 이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경희는 이남 1녀를 둔 유부남이었고 이 씨 역시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연히 조경희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조경희는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경희의 집착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친구는 이 씨가 평소 조경희가 미용실에 찾아와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스토커처럼 쫓아다녀 심적으로 힘들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인 4월 25일에는 이 씨가 울면서 전화해 조경희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미용실 주인인 이 씨를 좋아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던 조경희가 사건 당일 미용실 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우발적으로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범행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 채무관계나 이성관계가 복잡한 경찰관은 관심 대상으로 분류해 총기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조경희는 관심 대상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경희가 평소 근무 태도가 성실하고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없어 이런 내막을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료 경찰들과 조경희의 부인이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이중생활을 한 것입니다. 결국 현직 경찰의 민간인 총기 살해라는 초유의 사건에 군산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그리고 지구대장이 그 책임을 지고 줄줄이 옷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여러모로 큰 충격을 남기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경희의 범행이 정말 경찰 발표대로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경찰이었던 조경희가 총기를 수령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총기를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사건을 계획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음에도 조경희는 순찰을 자처한 뒤 부하 직원을 따돌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분명 조경희는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으며 근무 시간 내에서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경희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무단으로 순찰 지역을 벗어나 미용실로 향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날 조경희의 행동은 우발적인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일탈이었을까요? 사건 당일 조경희와 이 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조경희가 이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씨를 찾아갔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조경희 나름의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이 씨를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희가 자신의 완벽한 이중생활이 탄로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씨를 찾아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조경희가 사망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경희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자신과 이 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끝장을 보려는 심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이미 마음먹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조경희가 미용실에 도착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조경희가 권총을 수령하는 장면과 지구대를 나서는 모습은 지구대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 30분 지구대를 나선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지구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가 떨어져 있는 미용실은 차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통 상황을 감안해도 지구대에서 곧장 미용실로 향했다면 오전 10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12분 이 씨가 친구와 통화를 한 것이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때 통화를 한 친구는 조경희와 관련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경희는 오전 10시 12분 이전에
미용실에 이미 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전 10시 12분 이후에 미용실에 왔을까요? 만약 오전 10시 12분 이후에 미용실에 온 것이라면 거리상 어딘가를 들렀다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조경희의 도착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따라 사건의 정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초 목격자 한 씨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10시 26분입니다. 따라서 이 씨가 마지막 통화를 한 오전 10시 12분에서 26분 사이에 범행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경찰은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범행은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이 맞다고 가정하면 조경희의 도착 시간에 따라 조경희의 범행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오전 10시 12분 이후에 조경희가 미용실에 도착했다면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내실에 있던 이 씨를 향해 곧바로 다가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애초에 살인을 목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경찰의 발표와는 사건 정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경희가 곧장 미용실로 향했다면 총격이 가해지기 전까지 20-30분이라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20-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경찰은 말다툼을 했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이 내실에서 발생한 만큼 두 사람이 내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혈흔과 탄흔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모두 서 있었습니다. 20-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서 대화를 나눈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서 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몸싸움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두 사람의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현장이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 의문은 조경희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이중생활에 탄로날 것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고 애초에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범행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조경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상 영원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년간 헛된 희망을 품고 끌어왔던 한 남자의 질긴 연정은 잔혹한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 이 질긴 연정을 끊어내려 부단히 애썼던 이 씨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씨는 상대가 경찰이니 차마 신고도 못하고 그 고통을 오로지 감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남자의 헛된 연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정, 그리고 상대와 상대의 가정까지 모두 비극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조경희가 이 씨의 거절을 받아들였다면, 아니 애초에 손님으로 미용실을 찾지 않았더라면, 이렇듯 무의미한 가정만 되뇌게 되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